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오늘이 이제 3월 말일입니다. 내일부터 4월이 시작되는데 3월달 시장 흐름은 지수는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약간의 이제 변화는 나타났었죠. 3월 흐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시장의 흐름을 이기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이긴다라는 얘기는 지수는 갇혀 있지만은 그동안 이제 소외받았던 경기 민감 섹터가 전체적으로 이제 3월달 증시를 좀 좌우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시장의 특징은 계속 이제 금리, 국채 금리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누른 가운데 시장은 자유롭게 종목별 장세가 연출됐던 그런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서는요, 지난 3월의 흐름과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흐름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4월달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투자 포인트 점검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오늘은 이제 막판에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밀렸는데요. 밀린 배경은 시간에 이제 그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이 장중에는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막판에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채가 쪽에서 매물을 좀 내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는 약간 밀렸던 상황. 그러나 이제 최근의 흐름에서는요, 사실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은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인다거나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3,000포인트를 중심선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포인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보다는 좀 활발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별 흐름이 좀 오늘 시장에서도 좀 시장의 큰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포인트를 점검을 해보면은요, 최근의 시장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서 움직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금리에 대한 부담. 이제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 3월 내내 우리 증시를 눌렀죠.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 눌렀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중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중 유동성이 엄청나게 확충되어 있는 부분 속에서 금리,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이제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 쪽으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금리 프레임이 변한 게 아니냐, 이런 부담감이 작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시장 쪽에서는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눌렀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러한 금리 그 부담,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요컨대 이제 이런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왜 우리가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자꾸 보느냐 하면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라는 것이 이제 장기 금리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있을 금리의 변화 흐름에 이제 일정 정도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어떤 흐름을 보는데, 이제 사실 이제 연초에 국채 금리가 크게 급등을 한번 보였을 때 시장이 깜짝 놀랐죠. 야, 이제 이거 기존에 있었던 저금리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금리였던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눌렀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은 여전히 국채 금리는 1.7%, 이제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금리 그래프를 보면은 국채 금리 흐름이, 이거 좀 차트를 좀 잡아주세요. 국채 금리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상향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1.7% 정도의 어떤 그런 국채 금리 수익률의 상승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그게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물론 금리의 어떤 그런 딜레마에서 시장이 빠져나온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내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일정 정도 뭡니까? 국채 금리에 따른 어떤 그 부담이 있는 어떤 주식들, 종목들, 이른바 이제 기술주들이죠. 이제 대표적으로 기술주들의 경우가 상당 부분 이 금리 불안감에 따라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크게 동요하지 않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빠지더라도 한 10포인트, 20포인트 내외에서 빠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금리 부담의 어떤 그 딜레마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이 얘기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시장은 어느덧 가격적인 측면 속에서 이런 악재에 따른 내성이 강화되고 있다. 내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크게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진정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쪽 프레임 쪽에서는 이제 뭐가 연출이 되고 있냐면은 금리 부담이 약화되는 가운데서 지수는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반대편 흐름 속에서는 뭐냐면은
경기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한적으로 시세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시장을 이루고 있는 큰 틀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경기 모멘텀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 오늘이 이제 3월 말이기 때문에 뭐 지난 1월 달에 이제 산업 활동 동향 뭐 이런 지표들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워낙 많은 풍부한 그 재정 확대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뭡니까? 이제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발표된 뭐 산업 활동 동향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어느덧 코로나 이전 상황까지 전체적인 어떤 경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했던 부분 쪽에서 경기 동행 지수라든지 경기 선행 지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서서히 시장의 전반적인 프레임은 그동안에 이제 저금리를 바탕으로 하는 유동성 프레임에서 시장은 이제 경기 회복 국면과 더불어서 실적이 개선되는 쪽으로 이제 시세가 압축돼서 나타나는 흐름이 최근의 시장의 큰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금리 부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약화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시장 내부적인 측면 속에서는 경기 모멘텀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세 흐름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 민감주들이 현재 그러면서 지수는 갇혀 있는 가운데 시세가 튀는 양상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그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그 박스권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수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시장의 흐름은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보시다시피 지난 1월 달에 이제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시장은 근 지금 3개월 동안이죠. 3개월 동안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면서 지금 시장은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지금 1월 달 이제 고점 찍고 난 다음에요. 1월 11일이죠. 10일 날 고점 찍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조정을 보임에 따라서 이 조정의 기간이 3개월 동안 진행됐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그동안에 빠질 종목들은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시세가 올라올 종목들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세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 나타났던 시장의 어떤 악재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현재 시세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뭘 봐야 되냐면은 최근에 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단기 이평선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이 얘기는 시장은 여러분들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흐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박스권의 흐름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시세가 모아지는 가운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중기 수렴 과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진입되고 있다. 시장은 그래서 일정한 어떤 그런 그 방향성을 이제 보일 수 있는 지점까지 다다르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바로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시장은 진입이 되고 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오늘이 이제 월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월봉 캔들을 한번 보셔야죠. 그죠? 그럼 저 월봉 캔들을 보면은요. 사실은요. 이런 거예요. 최근에 시장 상황이 조정을 보인다. 쉬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또 일본 캔들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월봉 캔들로 놓고 보면은요. 시장은 여전히 중기 추세는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죠? 그러니까 지난달, 지지난달 흐름을 보면은 조금 더 좀 확대해서 보이세요. 지난달, 지지난달 흐름을 보면은 사실 월봉 캔들 흐름 속에서는 위에 꼬리를 줬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저항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달 흐름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번 달에 흔들었다가 오히려 이번 달에 나타났던 그 월봉 캔들은 밑에 꼬리를 주고 있다. 이 얘기는 상당 부분 시장이 수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큰 트렌드는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은 뭐 조정을 보이고 쉬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중기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월봉 캔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시장은 여전히 중기적인 추세 흐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령 조정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월봉 캔들 상황에서는요. 이제 음성 캔들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시장이 약간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월봉 캔들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양성 캔들이 출현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 지지난달에 나타났던 위에 꼬리 흐름 이외에 이번 달 나타났던 흐름은 밑에 꼬리를 주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하방 경직적인 모습은 확보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시장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은 이러한 어떤 그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하에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뭡니까? 결국은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랠리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주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포인트는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명인들의 복귀를 하면서도 사실은 지난달, 지지난달 부분 속에서부터 약간 말씀드렸던 종목들, 제가 이제 강조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뭐 HMM이라든지 그죠? 포스코 뭐 그다음에 동국제약을 중심으로 한 철강, 그다음에 금융 섹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난 1월달, 2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소외받았던 종목들이거든요. 최근에 또 이제 막 부각되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와 두산 중공업 이런 종목들. 물론 이제 뭐 개별적으로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대선 테마, 뭐 여러분들 좋아하신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뭐 개인 투자가들이 막 투기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그리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뭐 대선 테마주 이런 것들도 뭐 지금 간간히 좀 어떤 투기적 어떤 시대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사실은 최근의 시세의 어떤 큰 패러다임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수가 조정을 보이고 쉬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그동안에 차별적인 어떤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역차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기술주와 성장주 개념의 종목과 경기 민감주 가치주의 개념 종목 쪽에서 이쪽이 지금은 뭡니까? 상대적으로 지수 쉬는 가운데에서 갭을 메우고 있는 흐름이 전반적인 시세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명명을 할 때 역차별 랠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역차별 랠리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1월 달까지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월 달까지는 사실은 그 IT에서도 IT 뭡니까 자동차 그다음에 뭐 반도체 그 또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소부장 쪽에서도 5G 그다음에 뭡니까 2차 전지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사실 주로 움직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사실 시장은 그 동안에 엄청난 갭을 보였죠.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흐름을 보면은 이때 국면 속에서 보면은 이 업종과 이 업종의 차이를 보세요. 엄청나게 갭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의 흐름에서는 보시면 어때요? 여기에서 이제 저평가됐던 업종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이 갭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 근데 그 갭이 줄어들고 있는 포인트가 결국은 뭐냐? 시세 변화거든요. 근데 그 시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동안에 저금리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였던 IT라든지 자동차,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종목별로는 조정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뭡니까? 그동안에 저평가 받았는데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뭐예요? 조선업종, 그죠? 해운업종, 철강업종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보면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것과 더불어서 실적이 개선되는데 사실 주가는 뭡니까? 상당히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는 이제 올라가면서 지수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목별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의 장세에서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하나 보실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는 장은요.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는 장. 그다음에 시가총액 1위에서 5위에 있는 IT 섹터들이 안 움직이는 장은 오히려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요. 종목별 흐름이 좀 더 용이하게 연출되는 장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큰 전략을 짤 때 아직까지는 이 흐름에다가 시장에 어떤 포인트를 두는 게 맞다. 예. 물론 뭐 여기서 제가 먼저 서둘러서 말씀드릴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물론 또 이제 한 수 두 수 앞을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관점으로 내가 한 달, 두 달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 또 이제 지금부터는 또 상대적으로 최근에 한 1개월, 2개월 쉬었던 IT 자동차 섹터도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유동성 프레임에 의해서 형성됐던 시세 흐름이 지금은 실적 프레임으로 진행되면서 단기 흐름이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것이요. 결국은 그래서 뭐냐면은 그 공평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얘네들만 가니까 한쪽에서 이제 뭡니까 숨죽여 있는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야, 내 주식은 언제 올라가?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보세요. 예. 한쪽에서 잘 갔던 종목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아, 내 주식 왜 이렇게 빠져? 근데 한쪽에서 한 1개월, 2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왜 안 움직여 했던 종목들이 지금 막 날아가고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시세들이 결국은 제자리를 찾게 되고 갭을 메우는 흐름이 연출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은 뭐냐? 실적 프레임에 의한 어떤 그리고 경기 회복 국면 속에서 소외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 현재는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현재 투자 전략의 핵심 포인트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의 흐름은 그래요. 뭐 종목들의 흐름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런 걸 거예요. 야, 가령 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국의 뭡니까 4차 재난지원금인가 이제 SOC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경기 부양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였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결국 포인트는 그거예요. 잘 쉬고 있는 기술주들, 성장주들 얘네들을 좀 더 기다릴 것인가? 라는 포인트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 경기 민감주라든지 가치주 섹터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 속에서 한 뭐 1개월, 한 보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될 부분들은 경기 민감주 가치주의 개념이 맞죠. 근데 투자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정도를 생각을 한다라면은 성장주,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빠질 때는 사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택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측면보다 약간 단기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뭡니까 시세 흐름 속에서는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뭡니까 그 조선 관련주들이죠. 그러니까 조선 관련주들이 흐름이 되는데 조선 관련주 쪽에서도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핵심주 중에 하나가 사실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들이 돼요.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그 뭡니까 선발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뭡니까 그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었던 삼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 시세 흐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발적으로 이제 놓고 보는 이들 시세 흐름이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은 보시면은 그죠 시세들이 사실 최근에 이제 막 튀었어요. 특히 이제 지금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튀었지만은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거의 이제 랠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지금은 가령 조금 이제 단기 대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막 일주일 단위로 단기 트레이닝이 어떤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의 에너지가 여기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시장의 패러다임이 다시 뭐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이 흐름에다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눌림목 공략 시에는 들어올 시에는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먼저 역차별 랠리를 주도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뭐냐면은 조선 해운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선 해운주들의 경우가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중기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은 뭡니까 현대미포조선의 경우도 이 월봉 캔들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월봉에서 이제 튀어오르는 그 국면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흐름들이 최근에 이제 월봉으로 보면 이렇지만은 중기적으로 보면 이제 주봉 캔들로 놓고 보거나 일봉 캔들로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랠리 국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약간 뭡니까 오버 슈팅 국면은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네들의 경우는 약간 지금은 이제 철저하게 단기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세들이 자꾸 이제 이동이 되는 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또 움직였어요. 먼저 이제 역차별 랠리 쪽에서 조선주들이 움직였지만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약간 또 불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이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금융주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명인들의 복귀 제가 이제 하면서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저는 이제 개별적인 어떤 그 중소형 섹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의 흐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지난달부터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금융 이 섹터를 집중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전반적인 시장의 프레임이 기술주 쪽에서 약간 이동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기적인 흐름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예요? 막 단기적으로 시장을 쫓아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뭐 금리 인상 부분의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손보사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증권주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하나금융이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는 사실 랠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들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핵심 섹터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요. 쉬었다가 하고 쉬었다가 하고 해요. 이 전체 시장의 프레임이 꺾이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흐름에서는 조정 들어올 때를 공략을 하는 말이에요. 나갈 때는 좀 쉬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융주들이 이제 움직였단 말이에요. 금융주들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뭐 오늘 이제 뭐 탑픽으로 놓고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만 하세요. 제가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여러 거 보지 말고 현대미포하고 HMM만 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철강주 쪽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은 동국제강하고 뭐니까 이제 포스코만 보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금융주 쪽에서는 뭐냐면 증권주 같은 경우는 하나투자증권, 그다음에 대신 메리츠 얘네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얘네들이 지금 선두를 나가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싼 종목들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들 종목들을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주 쪽에서는 이제 메리츠화재라든지 현대해상, 그다음에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얘네들이 지금 앞에서 나가는 선발 네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광범위하게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 압축해서 선별 랠리가 전개되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주 쪽에서는 얘네만 보면 되는 거고, 은행주 쪽에서는 뭐야? 뭐 딱 세 개죠. 하나금융하고 DB, 뭡니까? KB, 그다음에 기업.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의 경우를 본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일선 근방에 들어오면 눌림목에서 단기 공략을 항상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팔고 또 다른 쪽으로 옮기고 이런 쪽으로 대응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SOC 관련 섹터의 경우에는 뭡니까? 건설주 쪽에서는 현대건설, 그다음에 대림산업, 그다음에 GS건설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응.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시멘트 쪽이 움직이는데 시멘트 같은 경우는요 나갈 때는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 철저하게 그런 대응을 하셔야 돼요. 성신장에, 그다음에 아시아시멘트, 그다음에 쌍용량에 얘네들인데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줬다 뭐 잡았다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5일선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개별 종목에서 이제 뭐 투기적 개별 종목 뭐 말씀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이 종목들이에요. 웅진, 서현, 덕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지금은 종합주가지수가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 종목이 움직이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관심 종목으로 딱 잡아놓고 조정들어오면 단기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예. 그래서 개별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그래서 뭐냐면 웅진, 서현, 덕성, 진양화학, 에이텍 다 지금 테마주들이죠. 근데 테마주 뭐 어떤 뭡니까 대선 테마 누가 저기 한다가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대응을 철저하게 압축해서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에 그러면요 중기 수렴 마무리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조만간 제가 볼 때는 4월 달에 어떤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미리 예측하지는 말고 지금은 이제 방향성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지점에 임박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시장의 패션과 시장의 포인트가 경기 민감주라든지 소외됐던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쉬고 있는 종목들을 보지 마시고 지금은 일단 이 종목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뭡니까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은행이라든지 금융주들 이런 종목에 집중하는 대응, 단기 대응 플레이가 지금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역차별 랠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세의 갭이 메우는 지점까지는 어느 정도 이 대응을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개별 종목 장세에 집중하는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장에 아직까지 뭐 본격적인 랠리 국면으로 보지 마시고 단기 수익률 게임에 집중하자. 그리고 크게는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전면적인 배팅 전략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일정한 현금은 유지를 하는 가운데 대안으로서 최근에 시세가 집중되고 있는 경기 민감주라든지 가치주 개념의 종목, 그다음에 금융주, 그다음에 건설 쪽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단기 플레이를 하고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는 가운데 4월달 흐름 속에서 방향성을 탐색을 하자. 그러니까 그런 측면 속에서 사실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저는 계속 지금 쉬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종목들은 한 차례가 더 와요.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다만 지금은 이 종목들의 경우는 관심주로만 놓고 보고 지금 플레이를 하는 부분들은 현재 시세가 모아지는 쪽으로 플레이를 집중을 하자. 그것도 단기 플레이를 집중하자. 이렇게 포인트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4월 시장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